한양 저작거리 한켠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김연아는 올해로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곱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았지만 깊은 눈매에는 여전히 따스함과 슬픔이 공존했다. 그녀의 찻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연아는 이른 새벽부터 찬물을 끓이고 손수 만든 닭과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홀로 힘겹게 살아왔다. 혼인 후 남편 김태호와 소박한 가정을 꾸렸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하나뿐인 아들 김민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연아는 찻집 앞에서 쫓기는 듯한 두 아이를 발견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겁에 질린 눈빛을 한 소년과 소녀였다. 소녀는 강서준, 소녀는 강미래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서준은 노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미래는 그런 서준의 동생이었다. 어머니,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서준의 간절한 눈빛에 연아는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연아는 두 아이를 찻집 한켠에 머물게 하고 따뜻한 밥과 옷을 내주었다. 서준과 미래는 연아의 찻집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준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미래는 연아에게 글을 배우면 총명함을 드러냈다. 연아는 두 아이에게서 아들 민준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시간이 흘러 서준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뛰어난 무예 실력을 지닌 정의로운 무사가 되었다. 미래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고 위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아는 두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연아의 남편 태호가 갑작스레 쓰러졌다. 그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간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연아는 절망에 빠졌다. 간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서준이 나섰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간을 내주겠다고 했다. 연아는 깜짝 놀랐다. 서준아, 안 된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서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연아와 태호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다. 연아는 서준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태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연아는 서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서준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준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미래는 위술 공부에 매진하며 침술과 약초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어느 날 미래는 우연히 젊은 관리 이진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진은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미래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미래는 이진의 따뜻함과 배려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이진은 양반 가문이 자제였고 미래는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미래 아가씨, 저는 당신의 신분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을 원합니다. 이진은 미래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그는 미래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미래는 이진의 고백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분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세상의 편견은 두려웠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미래는 이진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진심은 변함없었다. 이진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서준은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나 거셌고 서준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미래는 서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준을 간호했다. 오라버니,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미래는 자신이 배운 의술을 총동원하여 서준을 치료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서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서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미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오라버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미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서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민준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연화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서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서준아, 내가 왔다. 제발 눈을 떠보거라. 민준은 서준의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서준을 친동생처럼 아꼈고 그의 쾌유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서준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연화와 미래, 민준은 슬픔에 잠겼다. 그들은 서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준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장례식 날, 미래는 이진과 마주쳤다. 이진은 슬픔에 잠긴 미래를 위로했다. 미래 아가씨, 부디 힘을 내십시오. 서준 도련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은 미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 그는 미래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미래는 이진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도련님, 저는... 미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연화가 다가와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야,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연화는 미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미래가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미래는 연화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진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사모합니다. 미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이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진은 미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미래의 고백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 앞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진의 집안에서는 미래와의 혼인을 반대했고 세상의 편견은 여전했다. 미래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진은 미래에게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미래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한편 연화는 민준과 함께 찻집을 운영하며 서준과 미래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시간이 흘러 미래와 이진은 우여곡절 끝에 혼인을 하게 되었다. 이진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덕분에 그의 집안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결혼식 날, 미래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연화와 민준, 그리고 이진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미래는 연화와 민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미래야, 행복해야 한다. 꼭 행복해야 해. 연화는 미래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미래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결혼식 후 미래는 이진과 함께 궁궐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변하지 않았다. 미래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 어느 날 미래는 궁궐 밖에서 우연히 박선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선이는 양반 가문의 딸이었지만 몰락한 집안의 처지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질투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미래에게 팅코를 주려고 했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 것이다. 선이는 미래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미래는 선이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선이의 악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는 이진의 도움을 받아 선이의 음모를 밝혀냈다. 선이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궁궐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미래는 이진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우라고 지었다. 현우는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미래와 이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진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미래는 슬픔에 잠겼지만 아들 현우를 위해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현우야, 아버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단다. 미래는 현우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며 그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현우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백성을 위하는 관리로 성장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평생 동안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미래는 연하의 장례를 치르며 그녀의 삶을 기렸다. 그녀는 연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래는 연하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연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시간이 더 흘러 미래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가르쳤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란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렴. 미래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삶은 비록 파란만장했지만 아름다웠고 의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감사하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먼 훗날 미래 또한 서준과 연하 곁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었다.